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이틀 동안 치러진 4.15 총선 강원도 사전투표율이 28.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전체 투표나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강원도 내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8.7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전투표율은 지난 20대 총선 13.36%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강원도 내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강원도 최종 투표율이 57.7%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권자들이 인파가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가 또 국민의 권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의무라고 또 생각합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하지만 촛불 전국 이후 뚜렷해진 정치 성향과 유권자들의 권리의식이 사전투표로 먼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높아졌고 지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일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전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야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구별 사전투표율과 유권자 표심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며 막판 선거운동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본투표를 앞두고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낼지 여야 모두 배수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며 지난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원주 지역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원주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4월 15일 당일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하면 이중투표를 해도 확인이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선관위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의견 제시로 볼 수 있지만 선거 조작 의혹을 사전투표와 연관시킬 경우 선거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 강원 지역 후보들, 정당이 다르면 공약이나 정책이 좀 달라야 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도내 4.15 총선 출마자 재산 현황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강릉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로 48억 8천만 원입니다. 동태삼정 통합당 이철규 후보와 강릉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뒤를 잇습니다. 탈당한 권성동 최명희 후보를 포함하면 상위 10명 중 미래통합당 계열은 모두 8명. 정당별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8명의 평균 재산은 28억 9천만 원으로 정당 중에 가장 많습니다. 권성동 최명희 후보를 포함하면 28억 3천만 원으로 소폭 떨어지지만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평균은 8억 3천만 원, 탈당한 권성중, 조일현, 장승호 후보를 포함하면 7억 7천만 원으로 역시 조금 떨어집니다. 앞선 두 당의 탈당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정당 후보자 14명의 평균은 5억 7천만 원, 아예 영원으로 신고한 2명의 후보를 포함하면 5억 원 수준입니다. 후보로 나온 37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1,400만 원,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56세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50대 가구의 자산 4억 9천만 원의 2배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후보가 부동산 내역을 공시지가로 제출한다는 점을 보면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이 후보자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계층을 대변할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발달 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도움을 주는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에 사는 40대 발달장애인 박모 씨는 최근 공공후견인의 주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다른 사람과 돈 문제도 생겨 후견인이 경찰에 알리고 처리에 나섰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박 씨 혼자서 피해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어서 비싼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거나 모르는 외국인과 혼인신고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부럽고가지고 서울에서 왔어요. 지나가는데 다가와가지고. 혼인신고 해달라고. 발달장애인이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문제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피해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뭘 학대를 성폭력을 당했는지 자기 걸 뭘 빼앗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공후견인 제도는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질을 갖춘 후견인이 은행 업무나 부동산 계약, 서류 발급 등 필요한 수준에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도와줍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지자체나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0여 명 정도로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한 25명의 공공후견인이 34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지금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0건의 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인력풀이 작고 교육과 활동비 등 예산의 부족, 제3자인 공공후견인의 정보 부족 등은 걸림돌입니다. 공공후견이 됐을 때 이제 연계해주는 곳에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한 특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 정보를 이제 공유를 했으면 이제 예방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강원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9천여 명,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있는 발달장애인이 없으려면 내 편에 서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활용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1곳의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0개 시군센터에는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급식 대용으로 즉석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 엑스포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제98회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행사 특성상 참여자들 간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태백시도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시군들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않거나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하반기에 지급하려던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 도내 농어업인 수당 지급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당초 계획은 도비와 시비 각 50%로 도내 10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7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는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승계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11개 사업체에서 12명이 선발됩니다. 사업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업체로 해당 업체는 임금의 90%,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39살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융합보안대학원으로 강원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융합보안대학원은 융합보안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융합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강원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2.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선정된 이들 대학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략 산업 분야별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와 강원도 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산불 실화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발생한 산불 34건 가운데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원인을 제공한 실화자 18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된 3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드론을 동원한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산불 방지에 나섭니다. 도내 기름값이 지난 1월 말부터 11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5원 하락한 리터당 1,37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188원으로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만성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농기계 수리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계 119 콜센터를 운영하고 농기계 고장 신고 접수 시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농업기계 전문가가 기계 수리와 부품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삼척과 홍천, 횡성과 영월 등 6개 시군은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연계 춘천사랑상품권이 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춘천시 내 대다수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천사랑상품권은 6월 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8%의 상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로페이와 연계된 춘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수수료가 없고 소상공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 시티투어를 개선하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벌여 탑승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춤형 시티투어 코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시티투어가 재개되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춘천 시티투어 버스 운행 횟수는 433회로 전체 탑승객은 1,886명이었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올해 영화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영화 제작의 시작점인 기획개발 단계부터 강원도 배경의 시나리오를 적극 발굴하고 강원도 콘텐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작품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하거나
강원도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이며 장편 극영화 1편, 다큐멘터리 1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오는 17일까지 강원 작가의 방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강원 작가의 방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여성수련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창작공간에 국내외 입주 작가를 파견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